네, 반갑습니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최근 차트 흐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이제 주요 이평선들이 좀 밀집되는 구간 속에서 다음에 상승을 잡을지 아니면 다음에 하락을 잡을지에 의미 있을 만한 그런 딱 변곡점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를 좀 잡아가는 기존의 좀 이평선 매물들이 좀 빠지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세력 수급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세력 수급의 흐름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이평선 몇 개 줄 긋고 뭐 지지선 뭐 이런 거 긋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고, 거기서 뭐 정말 그렇게 의미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요런 자리에서 투심이 하락하는 것, 그 정도는 뭐 체크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이동평균선을, 특히나 주요 이평선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동평균선은 그냥 그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력 수급이 정확하게 어디 들어와 있고 세력의 매집 평단가는 어딘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세력이 바닥권에서 충분히 그 기회를 줍니다. 바닥권에서 충분히 기회를 줄 때 매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를 때 매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흔적을 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요 정도 자리에서 우리가 매집을 보고, 요 정도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매도 물량으로 좀 보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세력이 절대로 최고점이라고 해서 매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점에서도 매집을 다 하고, 이게 터는 물량인지 다시 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력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력의 평단가랑 비슷하게 바닥 매집권에서 산다고 했을 때, 세력들은 어차피 물량들이 크기 때문에 사면서도 매도 물량을 만들어서 거래량을 만들어줘요. 거래량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본인들도 이걸 물량을 털 수가 없거든요. 세력 입장에선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고, 처음에는 본인 주도하에 매집들이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일반 물량들도 들어가고 어떤 메이저 물량들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갈 때 메이저들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세력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메이저 수급들, 그러니까 기관 외인 수급들이 나오고, 지금은 기관 외인 수급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상승했을 때 메이저 수급의 도움을 받았는데, 현재는 메이저 수급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를 다시 봐야 되냐? 메이저 수급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과 동시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세력이 다시 이 바닥권에서 다시 매집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주가는 지금 여기서도 보여줬듯이 먼저 세력이 어느 정도 흐름 보여주면 그 뒤에는 메이저 수급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세력 수급 포착기고요. 이 세력 수급 포착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010번호로 숫자 1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1번 문자 꼭 보내주셔라 말씀드리고, 지금은 메이저 수급에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수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종목별 투자자들은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주반도체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들 수익이 진짜 어떤 종목에서 나는지 중요한 정보들을 다 여기다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식 종목 정보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세력 정보방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력정보방 역시나 여러분들 위 상단에 있는 010번호로 세력정보방,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세력수급 포착기, 앞서 말씀드린 세력수급 포착기 받으실 분들은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이 두 가지 한 번에 받으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어디다? 위에 010번호로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주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봐야겠죠. 최근에 주가 빠지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재 자사주 처분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여기 날짜 보시면 2월 21일이죠.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자사주 처분 결정이 있었고 이제 처분들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2월 21일이었거든요. 2월 21일이 언제였죠? 2월 21일 요 자리에 요 자리. 요 자리 이탈하는 순간 이제 그 결정 공시 나고 나서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요 자리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요 자리부터 투심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전에 공시가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시 나온 그 뒤에 또 빠지는 거잖아요. 이때 투심을 확실하게 꺾었던 그 동일한 재료가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다. 않으면 지금 막 급변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반도체 시장 속에서 제주 반도체가 이제 막 그 어떤 경쟁력을 찾아갈 수 있는 시기들인데 여기서 뭐예요? 인재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 반도체는 제주 쪽 대학교들이랑 협약들이 되어 있어서 직접 만들어서 키우고 교육해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물량들은 부족하죠. 이제는 뭔가 다른 쪽 경력자들을 좀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뭔가 기존의 어떤 대기업들의 시너지들을 내줄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산하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라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많이 치솟은 상태에서 어쨌든 자사주 물량들이 털리는 거예요. 지금 자사주 물량들이 봤을 때 지금 한 지분으로 치면 한 2.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고 기존의 자사주를 적립을 잘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더 좋은 인재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좀 부족한 경력직 인재들이 더 온다라고 했을 때 제주 반도체 지금 다시 한번 미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이걸 무조건 악재로만 보기에는 이미 기존에 그 자리를 찍어 놓은 게 있고 훨씬 더 큰 물량으로 빼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22억으로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확하게 쓰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내근로복지 출연된 기본재산은 처분이 엄격해요. 법령에 의해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어떤 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주 반도체는 바로 LPDDR이에요.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력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 이제 계속 성능만 좋아지고 저장 용량만 많아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력 효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암만 좋다라고 하더라도 미래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 엔비디아 젠슨왕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HBM이 아니라 오히려 LPDDR이라는 거예요. AI 정상회의, AI 확산 과제를 논의할 때도 오히려 LPDDR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LPDDR의 패키징 모듈인 LPCAMM이라는 그런 모듈이 더 그런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저전력 반도체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왜?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전력들을 기존의 구글 검색에 비해서는 지금 챗GPT로 쓰게 됐을 때는 뭐 거의 0.3W시에서 지금 뭐 2.9W시잖아요. 그럼 이게 10배거든요. 지금 챗GPT 검색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그 프롬프트를 생성하는데 많은 데이터들을 접근하고 그걸 또 새롭게 생성하다 보니까 연산들 들어가고 데이터 생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배의 전력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AI가 암만 좋다고 할지언정 과연 지속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각되는 것이 바로 저전력 반도체 문제이고 VLSI 심포지엄에서 세계 3대 반도체 학회인데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엣지 환경이거든요. 엣지 환경이라는 게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모바일 PC 같은 개별 기기 환경에서 구현되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인데 지금 기업들의 그런 전력들만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전력 사용량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거기다 붙는 게 뭐예요? 엣지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죠. 온 디바이스 AI는 뭐예요? 클라우드랑 연결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챗GPT 같은 AI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갤럭시 S24에 탑재된 기술이기도 하죠. 근데 그 수많은 전력이 사용되는 어떤 LLM 기술 같은 것들, AI 기술들을 활용해야 됐을 때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정말 뭐 챗GPT 데이터 센터 같은 전기를 쓰게 된다면은 단 1, 2초 만에 그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바로 LPDDR 이 기술을 활용해서 그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적은 전력을 사용해서도 그런 최소한의 AI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위해서라도 LPDDR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이쪽 개발의 선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킹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주 반도체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의 LPDDR 숨은 진주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더욱 부각될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 AP, 그러니까 AP가 시스템 반도체고 이 시스템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AI를 구현하는 게 온디바이스 AI인데 여기서 핵심 칩 중에 하나가 뭐다? LPDDR이다. 여기다가 HBM을 엮어버리면 그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로우 파워 D램, LPDDR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제주 반도체 멀티칩 패키지가 들어가줘야지만 확실하게 온디바이스 AI가 구현되기 때문에 이 LPDDR의 강자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만 이걸 설계하는 게 누구다? 국내 대표 팹리스 기업인 바로 제주 반도체이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SK 삼성이 주력으로 삼고 있지 않은 니치 마켓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 위주. 그래서 아까도 엣지 디바이스는 이 LPDDR의 성능이 엄청 뛰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저전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중국, 대만, 유럽, 미주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이미 진출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 다각화로 안정성이 있고 사업적으로 추가적인 개화에 따라서도 더더욱이나 저용량 저전력성에서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고신뢰성 D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 반도체가 꾸준하게 납품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세대보다는 한 단계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다 검증된 시장이기 때문에 고신뢰성을 갖고 있고 저용량이랑 저전력에 대한 메리트만 갖고 들고 가면 돼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엣지 디바이스 같은 형태에서 굳이 엄청난 초고사양의 초고용량의 D램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용량과 저전력이 있고 만약에 신규 제품이라면 고신뢰성도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끝난 전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4G LTE 같은 기기 같은 거, 뭐 알뜰폰에도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5G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더더욱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미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세력 정보방에서 더 언급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력 정보방 입장하실 분들은 세력 입장하시면 되고, 지금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뭐다? 세력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메이저 수급까지 다 빠진 이 상태에서 세력 수급이 받치지 않는다면 그 제주 반도체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나 실적이나 많이 개선되고 있고 자사주 처분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세력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매매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세력 수급 포착이 반드시 확보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 요거 1번, 2번 동시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010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된다. 다른 번호 2번, 3번, 10번, 100번 절대 안 되고요. 딱 1번 보내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타내지 마시고 숫자 1 보내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